내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전라북도가 주요 현안과 관련된 이른바 4대 법원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지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의 국산화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남의 가야 문화에 가려 묻혀있던 전북의 가야 문화를 규명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올해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서 교과 성적과 봉사,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한 내신 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전라북도가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른바 4대 법안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은 비교적 순조롭지만 나머지 세 법안은 절차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4대 법안 가운데 가장 진도가 빠른 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새만금 매립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인데 현재 국토위를 통과해서 늦어도 연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새만금 공사가 설립돼서 공공 주도 매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정운천 의원이 낸 탄소산업법은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로 미뤄졌고 탄소산업법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은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됐고 탄소법은 법안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게 희망적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탄소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이후인 12월에 다시 열리게 될 임시회 때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여성가족부와 한국 스카우트연맹의 의견 조율이 늦어지면서 아직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법안을 발의해 내년 2월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지를 세계적인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활용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료의 국산화와 판로 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전주대와 전주시가 13억 원을 들여 설립한 당나무 사업장입니다. 전통 한지의 원료를 국산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나무 가공 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지 관련 학과가 폐지되고 운영 적자까지 나자 2013년까지만 운영하고 2014년부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안 한 지 꽤 오래됐었죠. 빈 공간으로 그냥 장비만 들어와 있었지 활용을 안 한 지 꽤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다가 보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주 한지 산업은 80%를 값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9년부터 국산 당나무 재배에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국산 한지 제품의 수요처 발굴도 쉽지 않아 전주대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홍보 마케팅, 수요처 개발까지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펴지 않는 한 또 이것도 반짝이는 정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전통 한지 제품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국산 당나무 재배와 가공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통 한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각국 기관, 기업, 대학을 방문해서 전통 한지 수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당나무를 수매해서 당나무 원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제품 개발과 수요처 발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그동안 영남의 가야 문화에 가려 묻혀있던 전북의 가야 문화를 규명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북의 고고학계가 대규모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유적 발굴을 준비하고 있고 전라북도 등은 유적 발굴과 정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장수에서 발굴된 고분입니다. 학계는 가야시대 고위층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철로 만든 칼과 토기를 비롯해 알파벳 F자 모양의 제갈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근본에 출토된 F자형의 판비 제갈멈치는 고령이나 함안에서 수장층의 묘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여서 이 피장자의 신분이 높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물 같습니다. 전북의 가야 유적지는 690곳. 하지만 그동안 전북의 가야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계의 연구는 미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고고학계가 전북 가야의 실체를 규명하고 위상을 높이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규모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전북 가야의 역사성을 각인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유적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북 가야는 한마디로 철과 봉수로 상징이 되는 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고와 학계에서는 유적과 유물로 전북 가야의 실체와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시군도 유적 발굴과 정비 예산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내년에만 지난 30년간 투자했던 42억 원의 배가 넘는 91억 원을 투자합니다. 1500년 동안에 묻혀 있었던 우리 철과 봉수의 전북 가야 실체를 규명을 해서 가야 문화유산이 전북 자존의 시대의 한 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10년간 5,400억 원을 투자해 전북가야 유적을 정비하고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내신 성적으로만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내신은 교과 성적과 봉사,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해서 산출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39년간 이어져 온 고입 선발고사를 올해 폐지했습니다. 선발고사 탈락 인원이 매우 적어 시험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발 방식은 시험 대신 내신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내신 성적 산출의 항목별 총점은 300점입니다. 교과 성적 240점, 출석 30점, 봉사활동 15점, 체험활동 15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교과 성적은 일반 교과 180점, 체육, 예술 교과 60점이며 중학교 1, 2학년 성적 50%, 중학교 3학년 성적이 50%씩 반영됩니다. 아이들이 선발고사라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협력형, 토론형 수업을 이루어짐으로써 중학교 교육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신 성적 반영 기간은 자유학기제 기간을 제외한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입니다. 다만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전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합니다. 우려했던 도농 간, 도심 학교 간 학력 격차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6일 시작합니다. 내년 전주와 군산, 익산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은 1110명으로 확정됐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서남학원 임시이사회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재정 기여자로 나선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8명의 이사 가운데 교육부 파견이사 2명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서 과반 정족수를 채웠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로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7일 서남대 학교 폐쇄 행정 예고를 끝내고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쳤으며 정상화 계획서는 따로 검토하는 투트랙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신고를 해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1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의 신고 비율은 80%였지만 신고 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5%에 그쳤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가족과 학교, 친구나 선배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강원과 전북을 오가는 외국인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전라북도는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림픽 기간에 서울 전북 간 순환버스와 별도로 강원 전북 간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주와 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JTB 전주방송이 주관하는 2017 겨울학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중국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1박 2일 동안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연수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 현지 적응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이 전달됩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이번 연수는 이달 말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6주 동안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모교인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전북 장학생으로 선발된 55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KTX 익산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익산시와 코레일 전북본부는 철도 승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KTX 익산역 서부 주차장을 확장하기로 하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서부 주차장은 지난 2015년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372개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지난 2월 무료로 개방되면서 차량들이 몰려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확인된 익산의 한 폐석산에 대한 침출수 제거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환경부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근 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석산에는 지난해 한 복구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등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왔습니다. 군산 신시도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신시도에 85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21년까지 해안전망대와 산림분화 휴양관 등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연휴양림이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발이 날렸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모레부터 당분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